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최근이죠. 1월 3일 새벽, 전 세계가 떡국 먹고 아직 배가 안 꺼졌을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핵폭탄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침공 개시 불과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아니 이제는 전범 혹은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해서 미국 플로리다로 압송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냐고요? 톰 클랜시 소설이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마약 밀매 혐의로 노리에가 장군을 잡아갔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랑 판박입니다. 아니 스케일은 100배가 더 큽니다. 파나마는 운하가 있었지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 매장량 1위.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이자 마약 테러리즘 소탕 작전이다. 멋있죠? 역시 촌주국, 명분 만드는 데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제쟁이들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바로 진한 기름 냄새와 달러 냄새를 말이죠.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2026년 새해 벽두에 칼을 뽑았는지, 그리고 마두로는 왜 순순히 잡혔는지, 향후 베네수엘라는 제2의 사우디가 될지 제2의 이라크가 될지, 그래서 국제 유가와 우리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이 사건 하나로 남미의 지도가 바뀌고 세계 에너지 패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작전명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침공은 갑자기 욱해서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미 2024년 말부터 예고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던 볼리바르법.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해외 운영 금지법. 이름 참 길죠?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랑 거래하고 싶으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랑은 인연을 끊어라입니다. 사실상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금융 봉쇄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어떻게 했죠? 미국 니들 없어도 돼. 우리에겐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어. 라며 오히려 더 독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2025년 대선. 다들 아시잖아요.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졌던 거.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마두로 측근들은 코카인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하지만 미국이 진짜 뚜껑 열린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도발입니다. 최근 마두로 정권이 옆나라 가이아나의 석유가 탐난한지 영토 분쟁 지역인 에세퀴보 지역을 무력으로 위협했죠. 거긴 미국 기업인 엑손모빌이 빨대 꽂고 석유 캐고 있는데 거기를 건드렸습니다. 이건 미국의 영리를 건드린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군함이 카브리해에 들락거리고 중국 자본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접수하려는 움직임까지. 미국 입장에선 앞마당이 적들의 놀이터가 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200년이 된 미국의 외교 원칙, 몰로 독트린, 아메리카 대륙의 외부 세력 간섭 금지의 부활입니다. 결국 미국은 판단했습니다. 경제 제재로는 안 된다. 이 암덩어리는 군사작전으로 도려내야 한다. 그래서 2026년 1월 3일 작전명 해방의 여명이 시작된 겁니다. 작전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처럼 대규모 지상군이 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외과 수술식 타격이었죠. 1월 3일 새벽 미 해군 제4함대가 베네수엘라 해안을 봉쇄하고 동시에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 상공의 특수부대가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저항을 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방관하거나 오히려 미군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후문입니다. 왜냐? 군인들도 배고팠거든요. 월급이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마두로가 군부 내에서도 신망을 잃은 지 오래였죠. 일부 친위대가 저항을 했지만 미국의 화력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하고 현상금 1,500만 달러를 걸어놨었습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마약상으로 수배를 때린 거죠. 이번 작정은 그 수배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겁니다. 체포된 마두로는 즉시 미국 수송기에 태워져 플로리다로 압송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남은 평생을 미국 초고도 보안교도소에서 멕시코 마약왕인 엘차포와 옆방을 쓰게 될 겁니다. 독재자의 말로가 다 그렇듯 아주 허무한 엔딩이었죠. 자, 그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통 다른 나라 군대가 침공하면 결상전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분위기 묘합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때 남미의 부자였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 평균 체중이 11kg나 빠질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한 달에 몇 달러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수백만 %를 찍었습니다. 돈을 세는 게 아니라 무게로 달아서 빵을 사는 나라, 국민의 4분의 1인 700만 명이 나라를 탈출한 나라.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들어왔다? 국민들 입장에선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군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극렬 좌파 지지층은 반대 시위를 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야 밥 좀 먹고 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지금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미군 트럭에서 나눠주는 식량을 받으려고 줄을 선 시민들이 미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 파나마 침공 때도 그랬습니다. 노리에가 잡혀가니까 국민들이 환호를 했죠. 미국도 이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민심은 마두로를 떠났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졌다고 주장하는 야권 지도자 에드문도 곤잘레스나 카리스마 있는 여성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빨리 친미 정권을 세우고 빠지고 싶을 거예요. 이라크처럼 진흙탕에 빠지긴 싫으니까요. 자, 이제 경제 채널답기에 돈 이야기 합시다. 미국이 정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불쌍해서 정의감에 불타서 군대를 보냈을까요? 에이, 순진하시긴.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번 침공의 진짜 목적,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헤비 크루드.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사우디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석유가 좀 특이합니다. 끈적끈적한 엿기름 같은 초중질유입니다. 이걸 정제해서 휘발유로 만들려면 고도의 기술과 설비가 필요한데 그 설비가 어디에 제일 많냐? 바로 미국 멕시코만 연안 정유 공장들입니다. 원래 미국 정유 공장들은 베네수엘라산 기름을 가져와서 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이걸 못 가져오니 그동안 억지로 다른 데서 비싸게 사오거나 공장 효율이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최근 중동 정세가 불어나니까 미국은 생각한 겁니다. 불안한 중동 기름 말고 바로 코앞에 있는 앞마당 기름통을 다시 열자. 마두로가 있는 한 제재를 풀 명분이 없으니 그냥 마두로를 치워버리고 뚜껑을 따버린 겁니다. 이제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인 쉐브론을 필두로 엑손모빌 등이 베네수엘라로 물밀듯이 들어갈 겁니다. 망가진 유전시설 고치고 펌프 돌리면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베네수엘라는 경제를 재건하고 이게 바로 미국이 그린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는 1989년 파나마처럼 독재자만 딱 제거하고 빠르게 친미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IMF가 그제 금융 싸주고 석유 수출 재개되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야말로 V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석유만 팔면 부자 되는 나라니까요. 이 경우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두로 잔당이나 마약 카르텔, 무장 단체들이 정글로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겁니다.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석유 시설 복구도 늦어지고 미군은 발목이 잡힙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는 콜렉티보라는 무장 깡패 조직이 민간에 퍼져 있어서 이들을 제압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나마 모델 쪽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이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너무 지쳤고 마두로 정권의 내부 결속력이 모래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도 재건보다는 석유 생산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좌 이야기를 합시다. 이 사건 우리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 변동성, 장기 호재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는 당장 전쟁 났으니까 불안해서 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하락 안정 요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3천억 배럴이 시장이 풀린다? OPEC가 감산한다고 난리쳐도 베네수엘라 물량이 쏟아지면 유가는 잡힙니다. 심하면 유가 40불, 50불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축복이죠.
두 번째, 한국 경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유가 떨어지면 무조건 좋아요. 경상수지 좋아지고요. 특히 건설, 플랜트, 조선 쪽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유전시설 다 썩었습니다. 그거 다 새로 짓고 고쳐야 합니다. 재건사업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한국 건설사들, 중동에서 실력 발휘했듯이 베네수엘라 가서도 한따까리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어나를 유조선 발주도 늘어날 겁니다. K조선 대박 기회죠. 마지막으로 다만 남미 전체의 정세 불안이나 궁지에 몰린 러시아, 중국이 다른 곳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미국의 향후 계획은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달러 공식 통용이라는 달러라이제이션 완성. 이미 베네수엘라는 자국 화폐가 쓰레기가 돼서 달러를 씁니다. 미국은 이를 공식화해서 베네수엘라 경제를 미국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시킬 겁니다. 파나마랑 에콰도르처럼요. 둘째, 에너지 쿼터제.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미국으로 우선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부채를 갚게 할 겁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당분간 미국의 에너지 식민지 같은 형태가 되더라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려 들 겁니다. 셋째, 중국 러시아 손절. 새 정부는 당연히 친미 정부일 테니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공들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닥쳤던 개신세가 될 공산이 큽니다.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계기가 되겠죠. 2026년 1월 3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지만 영원한 힘의 논리는 존재한다는 것을요.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경 너머의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체포해 올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제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독재자를 처단한 정의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인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도덕적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이 거대한 변화가 내 지갑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빚쟁이 풀렸습니다. 검은 황금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휩쓸리시겠습니까?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